그럼 먼저 간밤 주요 뉴스와 지표들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4월 둘째 주는 일단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혼조세로 시작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모두 0.034% 오르거나 내리는 데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6,253, 다우존스는 38,892, S&P 500은 5,20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 3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옅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경제는 역시 강하다는 측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했었죠. 하지만 주말 사이에 금리에 대한 불안이 좀 더 커진 데다가 미국 시간으로 내일 나오게 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일단 시장은 관망을 좀 해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CPI와 PPI 모두 전달 대비해서 0.3% 상승할 거라는 게 지금 시장 전망이고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의 전년 대비 상승폭은 그래도 좀 낮아질 거다. 2월에는 3.8% 수준이었는데 이게 그것보다는 좀 낮을 거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이것보다 더 강하게 나온다거나 지금 말씀드린 예상치를 웃도는 폭이 크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은 6월 인하는 아닌가 보다는 쪽에 더 큰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 6월 인하 가능성은 50% 미친 48.7%까지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환경을 둘러싼 분위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핀비즈맵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비즈맵 보면요. 이미 눈에 띄셨을 겁니다. 유독 눈에 띄는 종목, 가운데서 굉장히 형광색으로 초록초록하게 빛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죠. 테슬라 모처럼 4.9% 급등했습니다. 앞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오는 8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돈나무 언니,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가 테슬라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는 소식이 테슬라에 살짝 지쳐가던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는 가운데 우드는 테슬라에 베팅하고 있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로 테슬라의 로봇택시 출시가 실현되면 이 회사가 2030년까지 최대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경이 넘는 매출을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우드를 테슬라에 베팅하게 하고 있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인 로봇택시를 일단 근미래에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투자자들 테슬라로 몰려온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와 진행한 인터뷰에서요. 범용 인공지능, AGI,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AI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고요. 인류는 7년 안에 화성에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머스크가 인간의 화성 착륙 시점으로 처음 잡았던 건 2026년, 내후년이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종목판으로 가서 보면요. 네, 종목판에서 오늘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함께 보면요. 일단 TSMC 1% 넘게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TSMC의 간밤에 큰 호재 있었습니다. 사실 타이완 지진으로 잠시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지금 빠르게 생산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타이완 TSMC에 1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파격 지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66달러는 진짜 지원이고요. 50억 달러는 저리 대출입니다. 합쳐서 116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발표할 거라고 로이터 통신이 조금 전에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60억에서 70억 달러 사이의 규모가 지금으로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TSMC의 6에서 60, 70%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고요. 인텔과 TSMC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 세 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SMC가 받게 되는 저리 대출 제외하고요. 순수 보조금 60억 달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대중 견제를 계속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TSMC에 이렇게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올려주기도 하면서 반도체 동맹들과의 결속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는 속내가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실 미국 관리들 중에서는 비교적 친중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로 강하게 나타난 반중 기조 전에 오바마 행정부, 지금 정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친중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던 관리죠.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인물이고 중국에서도 옐런 재무장관은 좀 다르게 대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번 방중에서는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를 질타하면서 생산 과잉, 공급 과잉으로 지금의 침체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옐런 재무는 미국이 저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10여 년 전에 중국 정부가 저가 중국 철강 제품들을 막대하게 지원해서 이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게 되고 그로써 전 세계와 미국 산업계가 황폐화한 적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를 중심으로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이른바 디플레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은 시장 기능의 결과물이며 미국 보호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박해서요. 이 문제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미중 무역 갈등의 새로운 단초,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을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무역 갈등 문제, 우리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잠시 후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3국 정상회의가 열리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조 강화 같은 방안들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직접 경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의 직접 충돌이 여러 번 벌어진 곳입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요, 중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전술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폭풍 위험을 각오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은퇴한 관리들을 통해서도 중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조용찬 소장님 모시고 지금 4월에 사실 남중국해에서도 미중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내용, 그 배경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 내용 계속해서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판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종목판 함께 가보면요. jetblue airways 저희 우측 상단에 보입니다. 3% 넘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항공업계에는 별로 좋을 일은 없습니다. 보잉 여객기가 또 사고를 냈고 별로 호재가 없는데 간밤에 항공주들 사이에 분위기 좋았던 곳들이 있습니다. 7년 만에 북미 대륙에 나타난 개기 일식 덕분에 여행업계, 항공업계에서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제트블루 에어웨이즈처럼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지금 북미 대륙에 7년 만에 나타난 개기일식 모습 보고 계신데요. 한낮에 저렇게 달이 해를 가리면서 잠시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고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펼쳐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사실 간밤에는, 우리 시간으로 간밤에는 주가가 다 뭐냐, 역시 자연이다. 온 나라가 좀 떠들썩했던 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사실 지금 미국 항공업계에 별로 좋을 일은 없지만 항공주들이 덩달아 조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함께 살펴보면요. 미 국채금리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폭으로 올라 있습니다. 단기금리 반영하는 2년물 그리고 10년물 모두 꽤 많이 올라 있고요. 미 국채 2년물 같은 경우는 어느새 4.8% 턱밑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옅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BNP 파리바와 핌코, 제프리스 같은 곳들은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2번으로까지 줄였습니다. 골드만삭스나
BOA 같은 곳들은 여전히 3번 내릴 거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요. 이 정도로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옅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회장이자 사실상 미국 민간 금융계의 수장이기도 하고 또 역시 JP모건은 미국 정부와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회장인 제이미 다이언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미국 금리가 앞으로 몇 년 안에 8%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과 함께 이것도 좀 상세하게 내용을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AI에 대해서는 인쇄기나 컴퓨터, 인터넷 같은 발명만큼이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간밤에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게 지금 여러 가지로 금리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그래도 AI 관련 주들이 굳건하게 버티게 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구글과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범위, 보호 책임 등에 대해서 연방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가 함께 살펴보면요.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계속 상승하던 국제유가 7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브렌트유도 0.87% 하락하면서 배럴당 90.38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0.55%로 하락하면서 배럴당 86.43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병력을 대부분 철수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던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로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몇 시간 후에 하마스가 협상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상전 강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중동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유가에 더 이상의 커다란 영향이 미치지는 않겠지만 사실 상당히 중동 상황이 일촉즉발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시 저희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밤 꼭 알아야 할 지표와 뉴스들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